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고요.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주제에 앞서서 코인과 사유에 관한 청원 제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 친구, 지인 모두 다 동원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커뮤니티 그리고 코인 유튜버 모든 분들에게 전파를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금투세는 주식 투자자분들이 이걸 단합심이 좋아가지고 통과가 되었는데 코인 투자자분들은 이게 왜 단합심이 잘 안 되는지 좀 갸우뚱이 됩니다. 자기에 있는 이득을 제발 좀 챙겨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거 만약에 안 되면요, 어떤 문제점이 되냐면요, 금투세는 폐지가 된다라고 가정을 하면 코인은 기타 소득세로 그대로 됩니다. 그럼 과세 유예 부분이 발생 안 했을 때 더 안 좋은 형태로 진행이 된다는 걸 여러분들은 아셔야 될 것 같고요. 한마디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인 과세 유예 도입한 기재부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거 왜 기재부도 상식선이 있는데 이렇게 기재부가 뭐 행사할 수 있는 행사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즉 국회의원이 따로 법안을 만들어서 이거 과세 유예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야지만 가능할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물며 세금을 만약에 내년부터 진행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사회에 기여할 수 있을 만한 형태에 따른 계획 보고서가 나와야 되는데 계획 보고서도 나와져 있지 않습니다. 즉 더 쉽게 이야기를 하면 세금을 걷었을 때 어떻게 재분배적으로 보다 합리적으로 소비를 할 거냐, 지출을 할 거냐에 따라 있는데 지출 계획 보고서가 없습니다. 예산이 어느 정도 거칠지도 파악이 안 되어져 있는데 이게 제대로 쓰일 것으로 보여집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답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것도 추계 부분에 따른 세수 부분도 확인이 안 됐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이 세수를 걷고 나서 어떻게 분배가 될 것인지도 예산 자체를 짜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분별한 돈을 마구잡이로 이것저것 막 쓰이게 될 것인데 이게 우리가 원하는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내 마음만 감정적으로 봐서 이 부자애들 너무 꼴 보기 싫다, 너무 내 친구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꼴 보기 싫다, 이런 관점으로 보지 마시고 제대로 된 형태로 우리는 요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도가 다 된 뒤에 피해자가 없이, 그리고 그런 상황적 여건 그리고 졸속 법안이 통과되는 걸 사전적으로 방지하고자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은 좀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본 내용으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번에 마이클 셀러가 $10,000,000 도달을 전망한다, 경제적 불면을 제공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자, 비트코인은 미래이며 경제적 불멸을 제공한다, 사회에 봉사할 것이라고 전했다. 내가 당신의 회사를 영원히 살릴 수 있다라고 하면 어떨까? 라고 아이디어를 제시했다라고 합니다. 비트코인 이전의 모든 것은 경제적으로 비트코인이 도입되면서 쓸모 없어졌다라는 게 그 주장이고요. 이분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경제학은 종교 인문학이며 사람들의 편견으로 가득 차 있다. 나카모토 사토시는 이전에 경제학자들에게 조기 껍데기와 유리구슬, 종이 조각과 이런 신용수단으로 경제적 법칙을 해결하려고 노력했다고 전했다. 궁극적으로 비트코인에게 투자하는 회사들이 과거의 기업 불황에 빠져 회사들보다 더욱 오래 지속될 수 있다고 확신을 했다. 그는 기업의 평균 기대 수명이 10년이라며 경제 활력을 보았을 때 10배, 100배, 어쩌면 100만 배 쉽게 늘릴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냥 약간 좀 자기만의 철학과 그런 생각을 공유를 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거는 그냥 참고하시기 바라겠고, 본질에 있는 내용만 제가 재해석해서 이제 저의 생각을 곁들여서 설명을 좀 드린다라고 하면, 자, 마이클 셀러의 비트코인이 $10,000,000 도달을 한다라고 하면 저는 그래요. 이게 $10,000,000가 되든 안 되든 간에 마이클 셀러의 이때까지 해왔던 행동을 보시면 더욱더 신뢰도가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뱉었던 대로 행동을 그대로 옮기고 있죠. 레퍼럴 유튜버나 뭐 코인 짤짤이 뭐 차트 하시는 분들 뭐 비난하는 게 아니지만 그분들은 약간의 좀 조작이나 이런 걸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상장이 되어져 있고 SEC가 다 검토하고 모니터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모아가고 있죠. 그러면 당연히 저라도 이렇게 좀 마이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만약에 실패를 하면 비트코인 생태계도 실패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잘 되면 내 돈도 번다라는 그런 조건이 성립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이클 셀러 형이 영업을 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 이제 델 CEO한테도 비트코인 영업을 좀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런 최근에 이제 최근 거도 보게 되면 6월 20일 기준점으로도 또 11,931개를 구입하기도 했습니다. 즉 여러분들은 말만 좀 되게 현혹하고 유혹스러운 그런 말에 당하시지 마시고요. 이렇게 실행력이 높으신 분들에 있는 말만 잘 따라가도 실패율이 낮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제 수익률은 생각보다 이게 낮아질 수가 있으니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것도 섞고 저것도 섞고 이것도 섞어서 수익률을 생각보다 잘 보완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리기도 했는데 이것도 안 한다고 하면 뭐 저도 할 말이 없죠. 그 다음으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그 기술적인 매매 방식이 아닙니다. 이것도 아크 인베스트 누나의 그 매입 방식하고 비교를 해보았을 때 여기에서도 보시다시피 올라갔었을 때는 매입을 하면 안 되지만 매입을 그냥 했죠. 그러니까 돈이 생기면 그냥 사는 겁니다. 그리고 평단은 대략 한 37,000에서 38,000 사이 정도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만에서도 해외 비트코인 ETF 투자 허용 12월 초안 발표가 나온다고 하는데 국내만 진짜 너무너무 늦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게 말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신가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있는 시스템이 점점점 늦어지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자, 캐나다 했죠. 예. 그리고 태국 했습니다. 호주 했어요. 그쵸? 그리고 아마 한 군데 더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계속해서 늦어지고 있다라는 건 그만큼 마지막에 있는 만약에 투자자들이 만약에 국내에서 ETF가 가장 늦게 열리면 거기가 설거지가 될 확률이 매우 높겠죠. 이런 점은 저는 좀 우려가 되는 바입니다. 그 다음으로 또 보게 되면 이번에 비트코인의 대략 유입량을 좀 확인을 하고 넘어가야 되겠죠. 최근에 마운트콕스 물량 14만 개, 미국 정부 20만 개, 그리고 거래소가 갖고 있는 게 230만 개 대충, 채굴자가 70만 개 정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의 현물 ETF에 갖고 있는 게 86만 개 정도에서 이걸 대충 합치면 대략 27% 정도가 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즉 여기에서도 뭐 연달아서 같이 팔려가는 물량만 겹치지만 않으면 그렇게 타격감은 크진 않을 것 같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연달아 맞춰가지고 한다라고 하면 오히려 이쪽 관계자 쪽에서 오히려 매도,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서 역배팅도 같이 들어갔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 다음에 6월 이후 채굴자들이 더 많은 물량을 던지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라이어 블록체인 쪽에서 7월 달부터 좀 고비일 것 같다라고 하니까 사전적으로 좀 정리하는 물량이 좀 더 올라올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크게 영향을 끼친다고 전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퀀트 내용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예, 비트코인 IFP 지표라고 있는데요. 이것도 파생 상품 거래소 흐름 지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승을 했었을 때는 비트코인이 더 많이 정성이 된다, 강세장이다 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하락 수치값이 좀 더 올라가게 되면 출금되는 약세장의 신호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데이터를 보았을 때 23년도 12월 14일부터 24년도 2월 24일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었던 측면이 있었는데요. 그때 조정이 좀 나오고 나서 다시 상승세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 지표가 좀 더 정확도가 높다고 하고 신뢰도 구간을 계속 확인하면서 학습을 해보셨던 분들은 뭐 잘 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으로 비트코인 핵심 지지 가격의 불안한 움직임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트레이너가 비트코인 보유량을 늘리지 않고 있고 그리고
대형 고래 수요 증가가 여전히 힘을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즉 고래만 가지고 이건 쉽지 않겠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좀 붙여주어야 되는데 스테이블 코인의 유동성이 계속 둔화가 되고 있다라는 건 개별 거래소의 유입량이 좀 둔화됐다라는 게 한눈에 볼 수가 있죠. 왜 어떻게 확인이 가능하냐? 알트코인에 따른 빠질 때는 더 많이 빠지고 반응은 그냥 신규 코인 빼놓고서는 자금력이 안 되어 버리니까 돈이 돌지 않고, 그리고 거래소 안에서도 웬만큼 자금이 계속 빠져나갔던 추이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걸 복합적으로 봤을 때 알트코인이 생각보다 아직 못 올라간다는 건 스테이블 코인도 생각보다 둔화됐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이런 점이 지금에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기술주 단기 과열, 이것도 뭐 저번 주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단기 과열로 인해서 올라가서 왜 지금 돈이 안 들어오냐? 그러니까 빅테크 쪽에 자금이 많이 들어갔고, 그리고 이번에 저축률 추이도 어느 정도 앵커가 되다 보니까 남는 건 MMF 마켓펀드 쪽에서 들어오는 자금밖에 없는데, 이쪽이 워낙 이제 빅테크 쪽이 워낙 요즘 실적도 좋고 괜찮으니까 이쪽으로 자금이 계속 흘러가고 있어서 ETF 자금 쪽으로 많이 안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기술주 특화되어져 있는 ETF 쪽에서 XLK라고 있는데, 그쪽에서 이제 이번에 리밸런싱을 했었을 때 더 추가 매입이 되면 앞으로 화력이 좀 더 세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또 여전히 투자자들은 눈치가 빠릅니다. 네, 이미 국내를 떠나가서 해외 쪽 ETF 비중이 20%에 지금 도달하고 있고, 현금 30%는 또 남겨놨다고 합니다. 여러분 항상 투자를 할 때는 현금의 비중을 진짜 잘 맞춰야 돼요. 지금이 대세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해도 내 생각과 다른 형태로 흘러갔었을 경우에는 뭐 어떻게 내가 포지션을 뭐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기다리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힘들겠죠. 그래서 현금 보유 비중을 여전히 남겨놔야 된다. 현금 보유의 30% 정도가 남겨놓고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전히 재투자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시장에 따른 변화 추이가 다시 코인 ETF 쪽으로 좀 더 쏠릴 수 있는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왜 그럴 것 같습니까? 괴리가 너무 심해지면, 기술주가 너무 강하고 뭐 블록체인이나 코인 ETF가 너무 약세면 이 괴리가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게 상대적으로 싸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할인된 가격으로 보일 수가 있어요. 최근에 배당 쪽에 있는 ETF가 조금씩 자금 유입이 많이 흘러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이쪽도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유입량이 늘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최근에 순유출과 순유입이 약간 교차되면서 나왔던 이유는 그런 것이다 라고 봐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최근 추이는 이제 6월달도 다 갔기 때문에 이제 7, 8월달 남았죠. 7, 8월달이 되었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ETF 현물 이야기도 슬슬 나올 것 같습니다. 수정보험 계속해서 해가면서 하고 있다고 하니까 한번 지켜보시죠. 네, 오늘 내용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